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6월의 마지막 거래일 오늘장의 해시태그는 모두가 떨고 있는 G20 정상회담 대기 모드입니다.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 일본 오사카로 향하기 전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던 발언 때문인데요. 미중 무역 분쟁의 수혜 국가로 거론됐었던 베트남에 대해서 최악의 착취자라고 비판을 했고 또 일본에 대해서도 미일 안보 조약을 언급하면서 일본은 미국이 공격받아도 소니 TV로 이것을 보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무역과 안보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는 룰을 새로 정하자는 것이 그의 이야기죠.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타겟은 누가 될까요? 이것이 또 하나의 불확실성입니다. G20 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우리나라로 날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30일 일요일 오전 10시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우리나라 간판 기업 30곳의 CEO와 함께 만나겠다는 제안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 투자의 확대라든지 반화웨이 전선에 동참하라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할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기업들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공장을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 투자를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중국보다는 미국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도 실리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화웨이 전선에 동참하라는 그러한 압박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또 이 자리에서 자동차 같은 여러 가지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될지 여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트시 담판은 대화 재개와 또 휴전 이 두 가지로 시장에서는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스타일상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도 벼르고 가는 만큼 당일에 만일에 반전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떨고 있는 쪽은 또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주. 오늘장의 종목의 해시태그는 못 믿겠다 바이오주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이슈가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4월에 있었던 코오롱 티슈진의 인보사 K 사태 그리고 지금 6월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이 HLB의 사태인데요. 작년부터 1년 넘게 이렇게 간간히 쇼크성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기업의 존폐까지 위협하는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들의 주가를 살펴보시면 급락 이후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하 2층, 지하 3층까지 뚫고 가는 움직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바로 어제 HLB의 리보세라닙이 위암의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1차 유효성 지표인 전체 생존 기간에서 유의성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위암 3차 치료제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 건이 있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고 올 4분기에는 미국 FDA의 승인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까지 놓여 있었던 신약 파이프라인이었는데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 것이죠.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은 위암뿐만 아니라 대장암과 혈액암, 폐암 같은 4개 암종에서 종양이 완전히 소멸되는 그런 사례까지 확인되었었던 가운데 이렇게 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치가 나오게 되면서 임상에 대한 기대를 좀 낮춰야 하는 그런 구간이 다가온 것이죠. 정말 뭘 믿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바이오주 정말 어렵습니다. 투자 심리 회복에 당분간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메리츠종금증권은 메지온과 헬릭스미스의 임상 3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신라젠의 무용성 평가까지 모두 확인하기 전까지는 투자 심리 개선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안전지대가 과연 있을까요? 투심 악화 이 구간 속에서 불확실성이 짙은 구간 속에서 담아둘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은 과연 없을까요? 이들은 어떨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 실생활에서 제가 수요자로서 쓰기도 하는 것들인데요. 고령화와 뷰티 그리고 유헬스케어 쪽입니다. 우선 고령화와 뷰티 쪽에서는 클래시스라고 리프팅 기기가 있고요. 또 뉴트리는
이 콜라겐을 먹는 형태로 하면서 시장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디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같은 임플란트주들. US케어 쪽에서는 유비케어와 이지케어텍, 그리고 비트컴퓨터까지 규제 완화가 기대되고 있는 쪽입니다. 아이돌 관리로 알려져 있는 클래시스의 슈링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레이저 기기의 시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받은 시술은 실리프팅인데 이게 또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얼굴에 탄력을 끌어올리면서 얼굴을 작게 만드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 시술의 발전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인들까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체내에서 녹는 리프팅 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대한유팜, 종근당 같은 기업이 있고요. 또 좋은 화장품을 겉에서 바르는 게 아니라 먹으면서 속까지 관리하는, 따라서 건강한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그러한 관련 기업들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바로 이너뷰티 시장이죠. 자, 이 시장이 성장하면서 음식료 기업들은 이 시장에서 성장의 돌파구까지 찾고 있습니다. 바로 빙그레, 롯데제과, 동원 F&B, 그리고 KTNG까지 홍삼이나 히알루론산, 그리고 콜라겐, 달맞이꽃 같은 여러 가지 건기식에 활용되는 것들을 젤리와 결합시켜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이너뷰티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US케어는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있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병원에 갈 때 예약하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어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료 기록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이 결합하게 되면서 큰 부가가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밖에 바이오 시밀러 쪽에 셀트리온 그룹주라든지 보톡스 쪽에 메디톡스, 휴젤, 대웅제약, 안구건조증 쪽에 삼천당 제약, 그리고 진단기기 쪽에 시젠과 마이크로 디지털 등등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바이오주 가운데 실적 안정성이 있거나 소비재로서의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거나 또 규제 완화에 따라서 앞으로 열릴 수 있는 시장의 규모가 큰 쪽에 대한 차별화가 나타날지 여부에 대해서 주목해서 시세 살펴보시죠.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아나운서입니다.